현대마크가 아니고 N마크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N이다, N9이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 소나타에다가 헛짓거리를 했구나. It really don't make no sense, but I'm thinking that I want to love you. I'll pay the consequence. I want you. I want you. It really don't make no sense, but I'm thinking that I want to love you. I'll pay the consequence. 안녕하세요, 소오토반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N9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서 온 소나타 N9 오너 26살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이 차는 이제 DM8 N9 모델 2500cc 터보 8단 DCT가 들어가 있고, 출력은 290마력에 토크는 한 43 정도 나오는 고성능 모델입니다. 소나타에서 봤을 때 고성능 모델이죠.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N9을 구매하셨나요? 전에 타던 차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됐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아반떼 N을 보러 가자고 했었어요. 아반떼 N은 가격이 너무 이제 세다 보니까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고 아반떼 3,500은 좀 아반떼 N은 좀 너무 하드한 차다 보니까 실용성이나 편하게 탈 수 있는, 가끔은 고성능을 즐기고 싶을 때는 즐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소나타 N9을 출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어서 이 차량 탄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 10월달에 차를 뽑아가지고 11개월 정도 탔고 18,000km 정도 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타셨구나. 예, 1년 정도 탔습니다. 네, 그럼 이 차량 금액 얘기도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본 사양인 프리미엄 사양에 보스 오디오만 들어간 사양이에요. 기본 트림이 3,090만원인가 3,100만원 사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스 오디오가 60만원, 3,160만원 정도 나왔고, 취등록세 하면은 한 3,300 정도 나왔습니다. 출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선수금은 약 한 2천만원 정도 넣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36개월 할부해가지고 월 4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네. 36개월 할부로? 네, 그렇죠. 그럼 나이가 지금 어리신데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제가 이 차를 처음 계약할 때는 자차 포함 14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 있으면 이제 보험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보험료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 10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이 차량 그럼 연비는 어떻게 나오나요? 거의 출퇴근용으로 쓰고 주말에 드라이브용으로 써가지고, 출퇴근 때는 거리가 너무 짧고 거의 시내 주행이다 보니까 6, 7km대 나오고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100km 크루징 넣고 달리면 그래도 한 14에서 15 정도, 평균 연비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에서 12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 터보치고는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2.5 터보 치고는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성비가 갑이다라고 가성비가 갑니다. 네. 3천만 원대 초반에 중형급 차량에서 290마력, 그거는 솔직히 선택지가 많이 없잖아요. 뭐 그쵸.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준중형급이고 편하게 타는 것보다는 재밌게 타려는 차.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중형차이기도 하고 가격 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으니까. 네.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소나타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평범한 차를 타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르신들이나 뭐 아버지 세대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얌전한 차를 타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무난함이 장점이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실내를 보면은 일반 소나타랑 다르게 이게 기본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고, 핸들에 레드 스티치 빨간색으로 고성능 걸 이제 표시를 해놨고, 시트도 이제 이게 세미 버킷이에요. 현대가 그래도 N9이라고 해도 외관만 튜닝한 그런 차가 아닌 실내도 약간 고성능차 느낌이 나게 표시를 해줬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9이니까 내가 이런 걸 좀 챙겨줘서 하는 네.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정비성이 나쁜 차들을 제가 좋아하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현대차니까 부품 자체도 수급이 쉽고, 소모품류도 제가 직접 사서 교체를 하면은 크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차주님은 직접 정비를 하시니까. 예, 제가 이제 오일 같은 거는 공인비도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사고가 난다 해도 어차피 DM8이랑 공유되는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정비 용이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국산차니까 정비 용이성은 정말 좋죠. 그럼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그 승차감. 승차감. 네,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뭐 벨로스타이나 아반떼처럼 하드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일반 소나타만큼 물렁물렁하지는 않고 딱 적절한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로 올라가도 안정적인 느낌이 나고, 현대차 치고는 많이 좋아졌다 생각을 해요. 얘가 하체 세팅이 다른가요? 네, 제가 공장에 이제 DM8 2.0 이제 가스차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네. 힐 크기가 달라서 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일반
일반 소나타보다는 그래도 좀 하드한 편인 것 같아요. 가족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데일리용으로 쓰기 아주 딱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아,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제 보스 오디오 옵션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엔진 음을 내주는 사운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만 나오는 건데 4기통이어도 약간 6기통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래도 쿵쿵 울리는, 노래를 크게 틀어도 높이 올려버리면은 일반 오디오 같은 경우에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가끔씩 나잖아요. 네. 이 차는 제가 노래 소리를 한번 궁금해서 최대까지 높여봤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튜닝 오디오만큼의 성능을 낸다고 생각해요. 만족도가 높은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정말 잘 넣었다. 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연비는 2500cc 치고는 되게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 올라가도 스포츠 주행을 해도 9km대까지는 떨어지진 않아가지고 연비가 그래도 cc에 비해서는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도 예. 장점이다. CC에 비해서입니다. 근데 네, 이거는 cc. 네. 이게 막 엄청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제가 이제 기본 트림으로 샀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달려서 나와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그러니까 카플레이가 지원이 돼요. 카플레이로 내비게이션을 킬 수가 있고 티맵도 연동이 되고 카카오 네이비도 연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게 없는 기본 트림이어도 느낄 수 있는 게, 또 다른 장점은 모드가 4가지밖에 없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는 에코 모드가 없어요. 달리는 차다 이런 느낌이 든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모드도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에서 안전장비를 다 끄게 되면 런치 컨트롤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고성능 외제차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국산 차들도 N 모델엔 들어가긴 하는데 N9에 들어가는 차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나타 N9이 유일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되게 현대가 신경을 썼구나,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전에 타던 차가 경차다 보니까 1년 세금이 10만 원이 채 안 됐었어요. 교육비 붙어서 제천 같은 경우에 한 7만 원 정도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500cc다 보니까 5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놀라셨겠어요. 세금 낼 때 제일 후회했었어요. 차 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낄 수 있는 단점은 아니고, 이 차를 처음 몰거나 이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단점은 8단 DCT가 들어가요. 미션 체결감이나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처음 출발할 때 이제 1톤차 스틱 타면은 반클러치 하면서 나는 느낌 있잖아요. 네. 달달달달 떨거나 아니면 약간 시동 꺼지려는 느낌. 그거는 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차를 처음 뽑으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이상하다고 느낌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DCT 미션 자체가 수동 미션인데 기아를 넣어주고 출발시켜주는 것만 이제 기계가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오는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이제 기아 들어갈 때도 찰컥찰컥 소리 들어가고. 네. 소나타 N9만 모여있는 톡방에서도 많이 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반대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또 기계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타이어가 피렐리 P0라고 이제 고사양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52 타이어, 출고형 타이어다 보니까 약간 성능이 디튜닝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가끔씩 런치 컨트롤도 쓰거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으면 ESP가 꺼져가지고 고출력을 즐길 수 있게 출발을 하면은 힐스핀이 2단까지 나요. 출력이 높아서 힐스핀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단까지 나는 거는 타이어가 못 받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타이어가 약간 접지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체를 하면은 나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사계절 타이어가지고 그렇다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정말 하드한 스포츠 주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머 타이어나 아반떼 N에 들어가는 타이어 중에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타이어,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접지력도 좋고 타이어도 쫀쫀하다고 해가지고, 이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중이 스포츠 주행이 7이다 그러면 타이어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출고용 예. 타이어가 못 받아준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아쉬운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이거는 DM8 오너분들의 그 얘기를 듣죠. 아. 매기타. 저는 매기를 담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여태 나온 소나타 중에서 제일 소나타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난하고 누가 봐도 아, 저 차는 소나타다. K5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K5는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오히려 소나타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아요. 하지만 매기타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단점이다 예, 라고 매기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소나타 N라인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N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요. N은 아니고 네. N라인입니다 이러고,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 돈이면은 그 돈씨가 바로 나오죠. 그랜저나 나 같았으면 그냥 외제차를 샀다. 근데 이게 정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외제차는 겁이 나더라고요. 아. 외제차를 뽑고 싶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선 제일 최고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리고 이제 또 주위의 반응에서는 소나타를 사니까 소나타 살 거면 그래도 K5가 낫지 않냐. 저희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 직접 사장님께서 그런 말을? 동급이면은 디자인적으로 K5가 더 낫지 않냐. 저는 소나타가 더 이쁩니다. 약간 이상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차장님처럼 어린 나이에는 좀 네. 캐릭터 라인이 확실하고 좀 차가 스포티해 보이고 이런 네. 거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얌전한 차량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저도. 중후한 차, 무난한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친구들도 제 차 디자인 성향을 보면은 야, 노인네냐고. 근데 얘가 보면은 N9이다 보니까 좀 네.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DM8과 그리고 센슈어스와 네. 차이점 있다면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센슈어스하고 N라인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센슈어스는 머플러가 두 개로 한쪽으로 빠져 있어요. 조수석 쪽으로 빠져 있는데 N라인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 양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뒤에서 보면 그래도 좀 달리는 차인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범퍼가 앞에서 보면은 약간 달라요. N9 그릴이 좀 더 커요. 센슈어스하고 N9은 안개등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개등 커버가 센슈어스는 부드럽게 돼 있는데 네. N9은 약간 고성능 모델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르고, 이제 펜다에 N9 배지 붙어 있고요. 또 N9 기본 휠, 바람개비 휠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휠이 되게 이뻐요. 또 휠캡도 현대마크가 아니고 N마크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N이다, N9이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 소나타에다가 헛짓거리를 했구나.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소나타를 사시는데 고급스러운 소나타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2.0이나 하이브리드가 나을 것 같고요. 그랜저는 너무 심심한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준대형급 차다 보니까 이미지가 중후한 차 느낌이 나는데, 나는 세단을 타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튀는 차는 싫고 무난한 차를 타고 싶다, 근데 고성능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나타 N라인이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편한 차를 타시는 분은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DCT 미션을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질감이 엄청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차를 처음 뽑고 부모님이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러 가는데 기차역 주변의 주차장에 폐철길이 있었어요. 살짝 턱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를 엑셀을 밟아도 안 가는 거예요. DCT 미션이다 보니까 반클러치를 계속 잡고 있던 거예요, 얘가. 수동차 특징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차가 고장이 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DCT 미션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수동 미션인데 클러치 뗐다 붙여주는 거랑 기어 넣는 것만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지, 결국엔 본질은 수동차다 보니까 수동차 미션 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저도 오르막 같은 데 올라갈 때는 말도 타요, 이 차가. 오히려 그 맛으로 타는 분들도 있는데, 오토 미션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길을 들이면 학습을 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네. 차를 좀 약간 장기적으로 타야지 괜찮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국산 중형차에서 느낄 수 없는 고성능을 되게 가성비 좋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겉만 거칠을 하지 않고 본질도 괜찮은 차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번에 이제 BMW 530D 타시는 분이 운동선수가 양복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소나타 N9은 그런 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소나타 N9 오너분들, 저는 이제 기본 등급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다음 트림 익스클루시브나 네. 인스피레이션 타시는 분들이 한번 출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나타 N9 오너분들만 모여있는 채팅방이 있어요. 네. 거기 오셔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몇 대 없는 차들 저희 동지들을 좀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터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